하쌤입니다. 7급 필세 자료 해석 문제를 과연 눈으로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로 옮겼다는 거죠.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이터 실제 그래프로 옮기는 경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판단하라는 거죠. 자, 단위는 명입니다. 1번 보면 명이죠. 2번 역시 명입니다. 그러면 실측치를 그대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3번 보세요.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퍼센트 비율로 환산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계산력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항상 하는 말, 자료는 해석이지 자료 계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표 작성, 목적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그러죠. 관찰, 비교, 해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살피고 서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차이값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택지 3번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자, 합격자 중 여성 비중이죠. 실측 데이터를 퍼센트로 환산하는 겁니다. 자, 공개부터 볼게요. 자, 연도별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갖다가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꼭 계산을 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만 잘해주면 되죠. 자, 전체를 보면 이렇게 어떤 변화를 살펴볼 수 있냐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 수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난 후에 자, 2014년 얼마일까? 일단 놔두고 2015년을 보세요. 증가분을 보는 겁니다. 900 증가했죠. 여기는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값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전체값은 여기에 비해서는 감소해야 되죠. 2016년도 증가분을 보면 100 정도죠. 밑에 분자는 10입니다. 그러면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죠. 2017년 자 증가분을 보면 거의 900이죠. 밑에는 자 5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분모 증가분, 분자 증가분 서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커졌음을 알 수 있죠. 자, 2018년 이제 얼마 증가했죠? 2200 정도 증가했는데 분자를 보면은 겨우 300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분모 증가분, 분자 증가분 서로 비교했을 때 전체 값은 앞년도와 비교했을 때 더 커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뭐죠? 비교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만 잘해주면 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나머지 선택지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11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피셋 고유 형태라고도 할 수 있죠. AD 기관 나열하랍니다. 이런 경우 가장 판단하기 쉬운 진술을 찾아서 빨리 판단하면 되는데 이와 같은 진술 찾기 어려우면 순서대로 봐도 되죠. 첫 번째 우주청 전체 심사 결과 관련업성 비중 혁신청 관련업성 비중보다 작다. 그러면 이 크기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자, 분모 분자의 관계에서 이것을 분자로 올렸을 때 값은 얼마일까? 자, 8 정도 나오죠. 이 값 역시 8 정도 나옵니다. 이 값은 7 정도 나오죠. 그러면 자, D가 100%이기 때문에 D가 가장 크죠. 그러고 나서 A, B 이 두 군데 넣으면 되죠. 자, C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A, B 또는 B, A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심사 결과 관련업성 비중은 문화층이 가장 크다. 방금 했습니다. D가 가장 크다. 그러면 D는 문화층이죠. 이렇게 이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면 2번
별도로 떨어져 있지만 4번, 5번은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래서 2번을 먼저 보는 겁니다. 2번을 보면 이제 전체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세요. 각하 건수, 각하 과학청, 혁신청 관계에서 과학청이 더 많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계산하지 않고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12번입니다. 어떤 강의를 보니까 엉터리 개판 형태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바탕에는 통계 이론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림 1, 식비, 주거비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림 2, 필수 생활비와 식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겔 계수를 뜻하죠. 자, 필수 생활비는 주거비, 식비, 어복비 합으로 나타난답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어복비 관련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어복비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택지 보세요. 어복비를 계속 묶고 있죠. 이 같은 것을 빨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로의 관계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상관관계라 그러죠. 그래서 통계 이론에서 산점도를 보여주고 양의 관계냐 아니면 음의 관계냐 이것을 판단하는 이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신문기사입니다. 자, 대기업 집단 자사 규모 성장률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양의 관계로 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음의 관계로 형성되고 있죠.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을 이 문제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번 어복비 A, B 관계에서 A가 더 적다. 그러면 자, 어복비를 모르기 때문에 주거비, 식비 A, B를 보면 되는 거죠. A 값은 자 120입니다. B는 얼마죠? 90이죠. 그러면 A는 자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A일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F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가 아니라 F죠. 그러면 자 A는 160 아니면 150이겠죠. 그래서 150에서 120을 빼면 30이고 160에서 120을 빼면 40이죠. 자, B는 90이죠. B의 값 100에서 90을 빼면 10이죠. 그래서 적다 그러면 안 되죠. 크죠. 틀렸습니다. 어복비가 0인 경우는 한 곳이다. 이것은 이렇게 전체 합을 여기에 넣으면 되죠. 170이니까 어복비 J는 제로입니다. 이것을 빨리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3번 주거비 40만원 이하 가구 A, B, C죠. 어복비 각각 10만원 이상이다. 자, 그러면 A 방금 했습니다. 어복비가 30 또는 40 나왔죠. 그리고 B 10만원 나왔죠. 이제 C를 보면 되겠죠. 110이죠. 자, C는 140에서 110을 빼면 30입니다. 그래서 옳은 진술이죠. 4번 보겠습니다. 식비 하위 3개 가구, 식비 하위 3개 가구죠. 어복비 합은 60만원 이상이다. 자, B 잡았었죠. 10만원 나왔습니다. 자, G를 잡으면 되는데, G 값은 110이죠. 여기서 G 값은, 자, 120입니다. 그러면, 120에서 110을 빼면 10이죠. 이번에는 L입니다. L 값은, 자, 160입니다. 여기 L 값은 60에서 70 서로 합하면 130이죠. 그래서 160 빼기 130 하면 30이죠. 결국 10과 10, 30이기 때문에 60이 아니라 50이죠. 5번 보세요. 식비 80만원, 필수 생활비 130만원 가구 K다. 자,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는 이 값을 찾으려 하지 말고 대칭이 되는 선에 잡히는 놈 이것이 평균이란 뜻이죠. 그래서 평균값은 대칭이 되는 축에 차지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와 평균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진술 바로 판단할 수 있죠. K가 아니라 뭐죠? F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정말 자료 해석은 쉬워집니다. 데이터와 평균의 속성 관련 내용인데 이것은 내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학자의 책에서 가져왔죠. 하쌤도 전공이 통계학입니다. 자, 데이터는 평균값 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평균값은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다. 이 두 개만 머릿속에 놓고 있으면 이와 같은 문제 판단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겁니다. 발문 내용 확인하면 소나무 재선충 발생 지역 자료 계산할 때 고산나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딜까? 자, 계산이란 표현을 했다고 해서 계산할 것이냐? 아닙니다. 앞에서 산전도 봤듯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칭에 만나는 놈은 거제죠. 앞에서 봤습니다. 데이터는 평균값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죠. 평균값은 널리 퍼져 있는 데이터의 대표 선수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계산하지 않고 1번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PCM 문제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그림이 자주 등장하죠. 실제 수요와 예측치와의 관계를 빨리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만나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서 접근하면 너무나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자료 해석은 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 관련 엄청난 방대한 지식을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아주 간단한 지식만 다시 한 번 더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